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주현 선생님. 네. 다시 왔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예.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건건이가 다 논문으로 이제 누적이 됐고 이게 이제 이분의 연구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고인류의 DNA만 갖고 하기에는 시료가 좀 부족하죠. 네.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됐는지 안 되는지 방법적인 것을 계속 검증을 해야 하는데 예. 검증까지 하기에는 시료량이 너무도 부족해요. 음. 너무 귀한 걸 가져다가 할수 네안데르탈인의 없잖아요. 신체나 화석은 얼마 안 될 테니까. 네,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예. 네안데르탈인 유해가 발굴이 된 동굴에서 네. 함께 발굴된 다른 동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동물? 네. 예. 예를테면 동굴곰이라고 해서요. 지금 화면에 사진을 동굴곰이요? 한번 보여주시면 예. 네. 왼쪽에 있는 게 동굴곰인데요. 뭐 예. 현재 있는 뭐 이렇게 곰의 형태는 비슷해 네. 보이긴 하지만 다른 종이고요. 지금 멸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머드라고 예. 불리우는 마머스. 생명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비슷한 시기에 그 고인류가 살았던 시기에 살았었지만 지금은 멸종을 했고 그다음에 화석이 간간히 발견되는데 그 빈도가 고인류에 비해서 훨씬 빈번한 것들. 예. 게다가 심지어 얘네는 같은 동굴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얘네한테서 DNA가 발굴이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오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네. 그 방법 그대로 네안데르탈인의 시료를 검증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직접 네안데르탈인 거를 해보자니 시료 2개밖에 없는데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저 곰 갖고 연습 충분히 해보고 네.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귀한 네안데르탈인 시료를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역시 방법론적인 것을 많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죠. 예. 연구는 예. 진짜 힘든 거구나. 야, 이게 너무 옛날 걸 연구하다 보니까 네. 방법을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야. 쥐어짜야 되는 거군요. 요거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한 번 쓰면 끝이야. 그럼 일단 이 녀석 걸 먼저 태워보자. 잘 타는지도 모르고 해보니까. 네, 그래서 뭐 네.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한 4가지 정도를 네.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만 예, 이제 예.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2009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5명의 네안데르탈인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네. 했는데 거기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체를 회수해낸 거, 그 다음에 회수해서 분석까지 한 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뭘 알아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그게 있는 궁금했어요. 저 연구를 해서 개통도예요. 뭘 알아낸 거야 도대체.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네. 뭘 알아낸 거냐 결국. 한 장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제 가져온 사진 그림인데 가운데 보면 지도가 있죠. 유라시아 이제 지도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뭐 스페인, 독일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현재까지 그리고 그 당시까지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굴됐던 동굴들의 위치입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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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 이쪽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고 이쪽이 아프리카잖아요. 저희가 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위치한 동굴들에서 현재까지 됐다. 네안데르탈인의 유해들이 발굴이 됐고 그것들에서 얻은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체를 회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런 개통도를 그릴 수 있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오른쪽 왼쪽 거를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유인원도 같이 분석을 했어요. 네. 차이점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침팬지와 보노보. 침팬지와 보노보는 이 계통에 같이 모여 있죠.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가지가 시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얘네가 침팬지랑 보노보가 최종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예.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예.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어딘가에서 공통 조상을 가지지만 이 시점에서 갈라져서 우리는 인류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아.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오른쪽 같다. 그래서 확대해 봤더니 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현대 인류예요. 지금 현생 인류입니다. 우리 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죠. 예. 그래서 현생 인류 중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그다음에 비아프리카인들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예. 그룹핑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염기 차이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고인류 그룹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그룹으로 묶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들은 전부 네안데르탈인이긴 하지만 네. 그 어느 동굴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이름을 있긴 모르니까 있다. 발견된 동물의 이름을 그 녀석, 그 녀석이 그분의 이름으로 정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뒤에 붙은 숫자는 그 뼈 조각의 샘플의 이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개통도를 그려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있는 애가 조금 더 먼저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얘네가 서로 좀 더 가까이 늦게까지 같이 지냈던 그런 애들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위에 있는 건 네안데르탈인의 그 DNA 유전체, 네. 유전자고, 저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네요. 저기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으로 갈라졌다. 그거는 뒤에 연구에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예.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아래에 이 큰 덩어리는 현생 인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의 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네. 어느 순간에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즉 먼 옛날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분화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그럼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현생인류가 된 게 아니라 아니라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조상을 공유하는 서로 사촌뻘이다. 정답. 그걸 발견해낸 겁니까? 깔끔합니다. DNA를 분석해서? 겨우. 겨우라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예. 그냥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네요. 막연한 서사인 근데 거잖아요.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상상으로 지어낼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예. 지금도 당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알아를 점점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확인했구나. 위한 거를 어. 하나하나 꼼꼼히 연구로서 밝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동굴에서 가끔 발견되는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조상이 아닌 게 아니고 친척.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우리가 나눈 거지. 네. 아니, 우리의 조상의 DNA를 예.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은 나누어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네안데르탈인께 있는 거지. 그죠. 그렇죠. 아닌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닌 거네요. 어. 예. 그러니까 안 기자가 진화해서 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저의 조상과 안 기자의 조상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있는 거니까. 분화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선후배 이런 거 따지지 말자. 그런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조상만 같을 뿐. 네, 그래서 갈라진 이후부터는 서로 각자 이제 진화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점점 다르게 변화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연구는 이제 2010년도 바로 다음 해죠. 예. 다음 해에 발표했던 이분이 연구인데 또? 이게 되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바로 네안데르탈인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 초안을 발표한 연구거든요. 예. 아까 사람으로 치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즉 드디어 기준이 생긴 거예요. 표준 서열이 생긴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이런 유전자를 가졌다. 네. 이야. 그래서 이후에 네안데르탈인의 유해가 또 발굴이 돼서 예. 거기서 뭔가 이제 DNA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참조해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또 무수한 그렇겠죠. 그게 네. 있었지만 일단 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뼈 조각에서 시작된 연구인데 이게 바로 그 사용했던 뼈 조각들입니다. 와. 굉장히 작죠. 작지만 그 안에서 이제 DNA들을 와. 찾은 거였고요. 찾아내서. 역시 예. 이제 아까랑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도 이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도 개통도인데요. 개통도를 조금 이제 좀 넓혀서 면적을 갖게 그려놨는데 예. 이쪽이 공통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쭉 갈라져 왔겠죠. 맨 왼쪽에 처음으로 갈라져 나온 거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네. 호모 에렉투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도 더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고인류예요. 제일 처음에 분리돼 나왔고요. 자, 시간이 더 흘러가죠. 흘러가니까 두 번째로 분리돼 나오는 게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가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기가 오는 게 예. 여기가 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사는 산족이라는 어떤 예. 그 종족입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봤을 때 사하라 이남과 그 위쪽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남쪽이고 그 이후에 시간이 들러서 이제 서아프리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 그다음 오세아니아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차츰 분리됐을 것으로 유전자들을 보니까 지었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알아낸 것은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교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그다음에 지금 이
나머지 분기 즉 현생 인류로 넘어오는 이 호모사피엔스 그룹과도 교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선생님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조상이 같았고 네. 하나의 조상에서 현재 인류와 그 인류에서도 뭐 프랑스 사람, 뭐 유럽 사람, 중국 사람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안데르탈인도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네, 네.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이전에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과 현재 인류의 공통 조상은 네. 사람입니까? 네안데르탈인입니까? 뭡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죠. 아니, 무슨 사람이지만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그 분류할 때 이 호모속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부 다 호모 속에 속하는 저 종들입니다. 사람이에요? 네네네. 아, 요즘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람들 다녀요. 여전히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근데 이 연구 발표하고 나서 페어 박사님한테 자기 네안데르탈인인 것 같다라고 편지 쓴 사람들 되게 많았대요. 그래, 저 자기가 알아. 네안데르탈인 것 같아요. 혹은 제 남편이 네안데르탈인인 것 같아요라는 편지를 수십 통을 받았다.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왠지 조금 이제 그런 예. 외모면 브루탈한 네안데르탈인이지 거? 않을까라는 또 선입견 같은 걸로 이제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건 그 이른바 종의 옛날 기원. 족보, 예, 러프한 옛날 인간 족보인데 네, 예. 네. 그게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럼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을까? 뭐 뒤에 연구에서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다.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은 몸 안에 2%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98%에 관해서는 그럼 네안데르탈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인류의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즉 진화라는 거는 환경에 의한 적응이잖아요. 예. 환경에 대한 적응이죠. 그럼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해 오면서 인류는 계속 뭔가에 도전을 받았을 거고 네. 예. 거기에 적응해 오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변이도 계속 일어났을 거거든요. 예. 그 중에 뭐 사람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연 선택 얘기를 들면 어떤 것은 도태돼서 사라지고 어떤 것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예.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길 바라죠. 예. 그럼 그런 데에 있어서 세부적인 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학이나 질병에 관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 직접적인 부분으로는 좀 넓게 보면 식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 재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그런 걸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네안데르탈인은 어쨌든 멸망해 그러니까 없어졌고 네, 현 네. 인류는 살아남았는데 네, 네. 네안데르탈인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봤어. 어쨌든 뭐가 어떤 특징이 살아남는데 유리했나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안데르탈인에겐 있었지만 우리에게 사라진 네. 약해진 그런 것들 혹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강화된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네안데르탈인의 뇌 쪽에 이쪽 신경 그쪽 유전자에는 뇌의 크기를 제한하는 뇌세포의 너무 분열, 크지 않게? 뇌세포의 분열을 제한하는 분열 횟수를 제한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었다고 해요. 예. 지금은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뭔가 좀 어떤 생식에 관련된 부분에도 역시 영향이 있고요. 왜냐면 예. 환경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야생에서 뭔가 빠르게 번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언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언어에 네. 관한 유전자 부분도 과거와 그 고인류와는 다르게 호모사피엔스에 있어서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낸다면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했거나 즉 이 부위, 이 유전자 부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더 혹은 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까지 가는 거죠. 네, 꽤 리얼한 역사를 알 수 있네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면 그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지금 다 그 박사님 발표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왜 공룡도 DNA를 발견해서 영화를 보면 그걸로 옛날 공룡을 막 되살려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네안데르탈인도
되살려낼 수 있습니까? DNA 정보를 다 알면? 아,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예. 페어 박사님 팀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뇌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니 사이즈의 뇌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요새는 좀 예. 실험실에서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일단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줄기세포 상태로 만든 다음에 예. 거기서부터 실제로 세포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뇌를 만들어요? 데르타닌을 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뇌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뭔가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는 게 현대인과는 와. 다르게 와. 네안데르탈인의 뇌신경에서는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약간. 빨리 타임머신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정말 수백만 명의 네안데르탈인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되살려내고 있어. 야,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와,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뭐 원숭이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든 뭐 유인원이든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그런 시신이나 화석이 발견되면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의 족보에 어디쯤에 해당하는 친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밝혀진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네안데르탈인 이하나 뭐 이런 쪽에서는 네, 예를 들어 한 3만 년 전이었다, 3만 전에 멸종됐다라고 하니까 그때였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발견된 어떤 화석에로 조사된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 있다면 예. 그렇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인간의 조상은 한 명일까요? 한 명일지는 알 수 없죠. 예.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범위로 두느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인간의 조상이 꼭 인간일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통조상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에서는 쓰는데 뭐 아메바가 인간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쵸. 아메바가 조상이다. 인간이라는 종이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체의 어떤 공통 조상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까지는 이제 뭐 바닷속에 사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출발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종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네.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당군 할아버지 아니냐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나온 발견된 인간과 뭐 5만 년 전 인간과 여기서 발견된 뭐 7만 년 전 인간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조상과 후손 관계인지 네, 아니면 관계 없는 두 사람인지는 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건데 둘 다 네안데르탈인이다. 네. 아니면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인데 하나는 아니다. 이거 알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둘 다 네안데르탈인이라면 어느 시점, 그러니까 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어느 시점에 이들이 갈라졌을까? 그것도 이건 알 알 수 수 있다. 있습니다. 네. 요거 시간이 알겠습니다. 얼마? 예, 예.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준비하신 것 중에 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뭐 말씀드릴 연구 중에 이분이 또 하신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네안데르탈인만 계속 얘기했는데 예. 또 다른 고인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을 하십니다. 그게 러시아 쪽에서 발굴이 됐는데 데니소바라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데니소바인이라고 이름을 일단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뭐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도 다른 거예요. 현대인하고도 당연히 달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최종 그 개통도인데 아래쪽에 보면 이 빨간 선으로 데니소바가 하나 새로 생겨나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건 현생인류도 아니고 네, 네안데르탈인도 맞습니다. 아닌 또 네. 다른 줄기에서 빠져나온 네, 인류였다. 맨 위에 있는 회색 그 그룹이 이제 현생 인류 그룹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 하늘색 네. 그룹이 네안데르탈인 그룹이거든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생겨났죠. 발견될 때마다 네.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과학의 재미있는 점이 예.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예, 되는 예. 거고 발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과학으로서 뭔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개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차례 이제 발견이 됐고 분석을 해보니 기존과 다른 게 교차 검증까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 새롭게 아하. 개통을 그릴 수가 있게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데니스 오바인에 대한 후속 연구인데 데니스 오바인에 대한 연구 스토리 중에 좀 재밌는 게 데니스 오바인의 뼈는 그렇게 많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도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손가락 뼈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가 발견이 돼서 어금니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DNA를 분석을 했다라고 와. 이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금니 일단 형태를 봐서도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은 있었대요. 일단 너무 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최근의 개통도가 완성이 새로운 됐습니다. 개통도. 그래서 역시 아래쪽이 공통조상이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갈라지는데 데니스 오바인은 어쨌든 그래도 현생 인류보다는 네안데르탈인하고 훨씬 가깝고 둘이 뭔가 공통조상이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갈라졌겠구나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한 명이 다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까 정확히는 그 연구팀에서 그 연구팀에서? 네, 참. 네. 발견을 아예 했습니다. 완전 고대 역사책을 다시 쓰는 거군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한 장의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뭔가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 게 가장 유력한데 예. 거기서 어느 시점에 이주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한다면 중동 지역을 거쳐서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니면 더 남쪽이든 갔을 텐데 그 가는 와중에 위쪽에 있던 네안데르탈인하고 만나서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걸 추정을 하고요. 그때 유입된 DNA가 현생 인류 즉 나머지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간 현생 인류에게까지도 남아서 전해오고 있을 호모사피엔스와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뭐 그 위로 더 타고 올라가면 더 아까 데니스 오바인이 추가로 발견이 됐듯이 예. 또 다른 고인류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처음에 진출을 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됐을 거고 좀 더 나중에 진출한 인류가 호모세피엔스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중의 일부는 네안데르탈인과 교배가 일어나서 현재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안데르탈인과 현재 인류와 또 새로 발견된 그런 새로운 종은 종이 다르다면서요? 네. 종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뭐가 종이 다른 겁니까? 종 개념에 사람이랑 비슷할 것 대해서 같은데. 네, 종 개념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완전 옛날에는 형태가 다른 종이라고 봤어요. 예.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생물학적 종의 정의를 내렸을 때 뭔가 두 개체가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이 생식적 능력이 있으면 둘을 같은 종으로 봤습니다. 예. 근데 둘이 교배를 해서 자손은 나왔는데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뭐 라이거 같은 게 유명하죠. 예. 그럴 경우에 그 아이의 부모는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즉 예. 생식적 격리를 기준으로 생물학적 종의 정의를 내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가 않아요. 좀 더 복잡한 기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연기서열로 분석을 해보면 그 종 개념이 조금 더 다르게 바뀌어갔고요. 게다가 그 생물학적 종 개념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시점이 예. 어느 날 일시에 갑자기 이제부터 생식이 안 돼라고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아까 그 분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 점점 갈라져 나오긴 하는데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서는 교배가 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점차 다르게 더 많이 변해가면 드디어 생식적 격리가 생기지만 중간 과정까지는 애매한 격리가 상황이 안 되는 있다는 거죠.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그때에는 종의 개념이 다시 모호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종의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고대 인류학을 훑은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떤 인류 하나에서 세 줄기로 지금 훑어 나온 것 같아. 우리 인류와 네안데르탈인과 그리고 러시아 동굴 그 데니소바라는 동굴에서 네. 발견된 그 세 줄기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 같다. 예. 네. 그 중에서 세 줄기 중에 우리가 어느 조상 줄기인지는 그 세 줄기가 중간에 여기저기 꽈배기처럼 섞여서 딱히 뭐 누구 건지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건 쟤는 네안데르탈인의 후손 같다 하는 친구도 있고 예. 호모사피엔스의 후손 같다고 한 친구가 있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섞여 있어서. 그러네. 그러네. 지금도 조금씩 섞여 있겠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네안데르탈인의 그 맞는 말인데 특징을 편지 쓴 갖고 사람이 있다라고 맞는 하는데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방금 말씀하신 거를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하자면 예. 지금 화면이 될 텐데요. 예. 이게 정말 총 정리인 것 같습니다. 최종 이렇게.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봤을 때 맨 왼쪽에 공통 조상이 있었다면 예. 기존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알려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페오 박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밝혀진 분들 덕분에 밝혀진 경로라고 합니다. 다 섞여 세 개가 다 섞였구나. 네, 그래서 뭐 지구상에 다양한 또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현재까지 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야. 오늘 알게 된 건 어. 요즘도 우리도 사람을 부를 때 음. 아유 레미안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레미안 사시니까 예? 데미소바? 데니소바도 그 동굴에서 발견된 어. 이름을 그냥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 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 라는 걸 또 세상 진짜 요즘 뭔 얘기 현생 하나 인류나 옛날이나 다 그렇게 불렀구나.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야.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돼서도 연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유전자 혹은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위험도를 높이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이다라는 이런 것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 2023년도에도 역시 왕성한 유전자 가해 관련된 논문을 또 알겠습니다. 출판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안주현 네.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번 더 모셔서 네. 이런 유사한 다른 걸 좀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어. 인류의 조상은 한 명이냐 한 명이라면 그건 창조론이 맞는 것 같고 예. 진화론이 맞다면 한 명일 리가 없잖아요.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다음 하시죠. 시간에 네, 되게 재밌는 주제네요. 야. 네. 네. 그거에 대한 최신 연구를 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중동고등학교 학생들 네, 진짜 좋겠다. 진짜 어떻게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야, 우리 네?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와 재수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중동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에 과학 가르쳐 주신 안주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죄송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 늦었는데요. 저희는 바로 마치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